분지라서 분지라는 지형이 이제 모두가 산으로 막혀 있는 지형인데 산을 넘어오는 바람이 비를 다 뿌리고 넘어오는 바람이라서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데프리카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 우리 PPT를 띄우고 하려고 불을 살짝 껐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 후다닥 끝냅시다. 봐봐. 자, 오늘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첫 번째는 혼합물을 분리할 거야. 이 첫 번째죠. 혼합물이라는 건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는 걸 이렇게 나누는 걸 분리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 물질의 특성, 끓는 점이라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분리해 볼 거고 두 번째는 밀도를 이용해서 또 분리를 해볼 거예요. 분리해 볼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좀 이렇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요 실험 장치를 가지고 이렇게 봅시다. 물하고 에탄올 알죠? 섞여 있어요. 물도 투명하고 에탄올도 투명하거든요. 그걸 막 섞어놨어. 물과 에탄올을 섞어 놓은 걸 한 글자로 술이라고 하죠. 술. 소독약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죠? 되게 손동작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내가 술이었는데, 술을 갖다 준 다음에 이 술을 에탄올 따로, 물 따로 분리해 보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분리할까요? 다 먹는다. 1번. 증발. 일단 다 먹는다. 하면 안 되겠죠? 증발. 증발. 자, 일단 그래서 이걸 이용합니다. 물과 에탄올은 좀 다른 특성이 있죠? 어떤 특성이 달라요? 냄새가 다르죠? 냄새를 가지고 분리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둘을 끓여봅니다. 끓이면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씨에서 끓는데 에탄올은 기억납니까? 몇 도에서 끓는지? 78 아니었나? 76이었나? 6이었나요? 좋아요. 앞에 자료가 있을 테니까 76도씨라 해봅시다. 자, 이러면은 둘을 이제 가열해요. 가열하면은 8이 맞아? 네. 8로 바꿀게요. 78도씨에서 끓어.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78도에 먼저 도달하겠죠? 누가 먼저 끓어 나온다?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와. 기체 상태로 먼저 끓어 나오니까 먼저 끓어 나온 기체를 다 모은 다음에 나중에 먼저 끓어 나온 기체를 모아서 따로 모았다가 이거를 다시 냉각하면 다시 액체가 될 거 아니야? 그 액체는 뭐겠어? 에탄올이겠네. 그지? 이렇게 에탄올 따로, 물 따로 구별해낼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을 이렇게 액체와 액체가 섞여 있을 때 이거를 끓는 점 차. 그래. 끓는 점의 차이. 이런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이 방법을 두 글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지읒, 리을. 제 나와있죠? 맞아. 증류라고 해요. 체크합시다. 밑줄자. 액체 상태 혼합물에서 액체와 액체가 섞여 있을 때 우린 증류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액체와 액체가 섞여 있을 때 증류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엇을? 썼어. 자꾸 이상한 거 떠오르죠? 썼어. 알았어. 생각도 못했다. 그런 오해를 할 줄이야. 알았어요. 증류라고 합니다. 증류라는 말을 이 용어를 딱 보는 순간 액체 혼합물 이게 딱 같이 떠올라야 돼. 액체 혼합물을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해내는 거 이걸 증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끓어 나오는 건 누구입니까? 먼저 끓어 나오는 거 에탄올이죠. 먼저 끓어 나오는 건 에탄올이야. 이걸 또 다른 표현법으로 먼저 끓어 나오는 게 뭡니까? 물어본다면 끓는 점이 뭐한 거? 낮은 거. 끓는 점이 낮은 녀석이 먼저 끓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오는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리하는 방법을 증류라고 합니다.
근데 완전 다른 예를 보여줄게요. 이상한 거. 얘는 굳이 증류라는 방법을 쓸 필요가 있나 없나 보자. 액체를 섞을 거야, 지금부터. 섞을 건데 뭘 섞을 거냐면 이걸 섞을 거예요. 이거 뭔지 딱 나오진 않았네. 오케이. 이거. 액체. 얘도 액체거든요. 근데 얘는 물이고요. 얘는 식용유야. 물과 식용유가 섞여 있어요. 식용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자, 기름 써줄게요. 물과 기름이 섞여 있어요. 둘은 섞여요, 안 섞여요? 섞이지 않죠. 이걸 굳이 끓여가지고 분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이건 그럴 필요가 없죠. 무거운 게 아래, 가벼운 게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요 분별 깔때기라 그래요.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 콕을 탁 열면 물이 쭉 빠져나오겠죠. 물이 빠져나오다가 물이 다 나올 때쯤에 딱 잠그면 분리 끝. 그 나머지는 스포이드로 살짝 더 추가 실험을 하면 됩니다. 아무튼 이 방법은 끓는 점과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이건 그럼 무슨 방법으로 두 혼합물을 분리한 거야? 밀도차죠. 이게 두 번째 나오는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법입니다. 지금 얘도 액체와 액체가 섞여 있는 거잖아. 그럼 액체와 액체가 섞여 있을 때는 무조건 증류로 분리하는 건 아니네. 증류로 분리하는 건 조건이 하나 더 있네요. 증류로 분리해내야 하는 건 섞이는 거. 다시 올라가 볼게. 기름을 끓으면은 공중에 떠 있잖아요. 떠 있지. 그거를 라이터를 딱 키면 거기에 불이 붙는 게 뭐 이렇게 이거 뭐지? 중국집에서 왜 불 막 붙여가면서 이게 거기에 불이 붙는 거야. 수증기에 불이 붙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거기 불이 붙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 더 체크할게. 아까 증류에서 체크. 서로 잘 섞이는 액체입니다. 서로 잘 섞이는 녀석만 증류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잘 섞이는 것들을 해야겠네요. 증류는 조건이 여러 가지죠. 끓는 점 당연히 달라야 하고요. 서로 잘 섞여야겠죠. 서로 잘 섞이는 액체를 분리할 때 사용하고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고 끓는 점이 낮은 것 먼저 나온다는 것도 증류의 특징이 되겠네요. 그럼 기체가 되어서 먼저 끓어 나온 녀석을 다시 액체로 만들어야 하니까 찬물에 다시 집어넣어서 여기 있는 기체를 식히고 있는 장치야. 기체를 식혀서 다시 액체로 만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이한 걸 하나 넣어놓고 있네요. 보이나요? 끓임쪽. 끓임쪽이 뭘까? 끓임쪽. 아니에요. 끓임쪽이 뭘까요? 끓임쪽을 왜 넣지? 도대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아니에요.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봐봐. 먼저 기체가 되어 나오는 게 에탄올이 먼저 기체가 되어서 끓겠죠. 부글부글 끓겠죠. 부글부글 끓는 대신 현재 온도가 78도 이상일 거 아니야. 부글부글 끓어서 넘치게 되면은 에탄올 같은 경우는 불이 붙으면 얘도 알코올은 알코올 램프에 이용하는 것처럼 불이 확 붙거든요. 불이 붙어. 그러니까 기체로 나온 에탄올에 혹시라도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터지는 것보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상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글부글 끓어서 기체가 부글부글 끓어서 막 기체가 퍽퍽퍽퍽 나오면 안 돼. 다시 말해서 이게 끓어 넘치는 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끓어 넘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여기서 넣을까? 넘침 방지. 아니다, 이렇게 써야겠다. 끓어 넘침 방지.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끓임쪽을 넣어놓으면 부글부글 끓지 않고요. 온도만 이렇게 기포가 조금씩 올라오기 때문에 온도만 쭉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특히 에탄올을 사용한 실험을 할 때는 그래서 항상 끓임 쪽을 넣어주는 편이에요. 좀 이렇게 인화성 물질, 불이 잘 붙는 물질을 갖다 실험을 할 때는 끓임 쪽을 넣어줘야 좀 안전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전장치죠. 끓임 쪽은 안전장치인 거야. 오케이. 자, 했고요. 그래서 우리 물과 에탄올을
집어넣고서 실험을 하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먼저 둘이 섞여 있으니까 기억 구간에서는 둘의 온도가 같이 쭉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78도에 도달하면 누가 먼저 끌어나온다? 에탄올이 먼저 끌어나오게 되고요. 에탄올이 끌어나오는 동안에 점점 끓는 점이 올라가는 거 체크. 끓는 점이 점점 올라가는 건 뭐기 때문에? 우리 배웠죠? 혼합물. 아직 물과 섞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 점점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 아직은 완벽히 분리가 안 됐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근데 니은이 끝나는 요 시점이 뭐야? 모든 에탄올이 다 끌어나간 시점이 바로 니은이 끝나는 요 시점이야. 뭐만 남게 됩니까? 물만 남게 되니까 물의 온도만 쭉 다시 올라가다가 이제 몇 도가 되면 정확히 100도가 되면 완벽한 수평 구간으로 끓게 됩니다. 완벽한 수평 구간으로 끓게 되는 건 여기 비스듬한 곳과 다르죠? 완벽한 수평 구간이 있다는 건 물만 남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물만 남았기 때문에 순물질인 물만 끓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혼합물이냐 찾으라 그러면은 기억과 니은이 혼합물 상태인 거고 디귿과 리을은 순물질, 물만 남아있는 순물질 상태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는 섞여있는 혼합물 상태인 거고요. 요 녀석은 순물질 상태겠네요. 디귿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에탄올이 끌어나가면 이제 모르겠는데 우리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디귿 구간에서 뭐가 나올 수도 있다 써있죠. 미처 끌어나오지 못한 에탄올이 나오기도 한다라고 써있습니다. 그럼 완벽하게 디귿도 순물질이 아닐 수 있다.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배우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험은 약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디귿이 여기는 물밖에 없지? 이러면 책에서 아니지 살짝 안 나간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딴지를 걸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귿을 써놓은 것도 체크해 봅시다. 어떤 목을 이슈 삼는지 알겠죠? 완벽한 실험을 위해서는 여러 번 실험을 해서 여러 번 끓여가지고 완벽한 이제 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도 뭐가 있나 볼게요. 탁한 술에서 소주 얻기. 자, 술 얘기가 많은데, 자, 술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에탄올 때문에 그래요. 자, 옛날 선조들이 사용했던 바로 소주꼬리라는 녀석입니다. 소주꼬리. 이게 뭐냐면요. 곡물을 발효하여 만든 탁한 술의 밑술자. 탁한 술. 탁한 술을 우리가 잘 모르는 용어로는 탁추라 그래, 탁추. 탁한 술, 탁추. 아직도 잘 모르겠죠? 탁한 술 중에 들어봤을 법한, 그렇죠. 봤을 법한 그 용어가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막걸리 섞어 먹을 위에는 맑은데 맞아. 썩 밑에. 뭐 이렇게 잘 알아? 집이 양조장 하나요? 잘 알지? TV에서 나와요? 중요한 건 막걸리를 먹어도 취합니다. 쌤은 잘 모르겠지만 취하더라고요. 이렇게 입맛 다시는 거 아니에요? 입맛 다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갑자기 배고프지? 자, 아무튼 취하는 이유는 이 안에 뭐가 섞여 있기 때문이야? 에탄올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에탄올만 따로 이렇게 분리해내서 에탄올만 따로 모은 게 그게 그 유명한 소주입니다. 소주입니다. 이 소주를 이제 거의 100% 상태의 소주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 이대로 먹으면 죽겠죠. 너무 진해서 여기다 살짝 물을 타서 도수를 조정을 해서 이제 내보내는 게 우리 시중에서 먹는 그런 소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탄산 있어야죠. 탄산도 살짝 섞죠. 약간 상쾌함을 위해서. 설탕? 잘 모르겠어요. 역시 TV에서 보여주면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고 이걸 원료로 해서 만든다는 것까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막걸리로부터 에탄올을 뽑아낼 때, 즉, 막걸리에 섞여 있는 에탄올을 분리해낼 때, 이 장치를 이용한다는 거고, 이 장치의 이름이 바로 소주골이라는 장치입니다. 소주골이. 소주골이라는 장치입니다. 장치. 자, 원리를 보면요. 탁한 술은 여러 가지 탁하게 만드는 이물질들과, 물론 물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에탄올도 섞여 있겠죠. 이게 탁한 술인데, 자, 여기 가열하면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간다? 아까 말한 한 78도 정도 올라가게 되면요. 뭐가 끓어나온다? 에탄올이 끓어나오겠죠. 에탄올이 기체 상태가 되어서 쫙 올라갑니다. 상상하세요. 가다가 어디에 딱 닿으면 차가워! 차가워! 하면서 차가움 때문에 다시 액체로 변해서 쪼르르르 굴러 떨어져요. 그 차갑게 만드는 장치가 이게 찬물입니다. 찬물이 담겨있는 이렇게 항아리 같은 걸 놔두고요. 그릇을 놔두고 뜨거운 에탄올 기체가 올라가다가 여기에 딱 부딪히는 순간 액체방울로 바뀌어. 물이 아니야. 액체방울에 에탄올로 바뀐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쌓이겠죠. 쌓여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액체로 변한 것이 흘러내리고 있게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소주를 따로 분리해내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에서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해내고 있으니까 일종의 증류라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증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바닷물에서 식수를 얻어봅시다. 이 장치 이름은 모르겠는데 바닷물을 증발시킵니다.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우리가 염전에서 소금을 얻긴 하잖아. 근데 증발된 물을 모은다면요. 순수한 물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죠? 바닷물 여러 가지 소금 성분과 물이 섞여 있는 것에서 얘를 햇빛을 받아서 증발을 시키면 물 성분이 올라가겠죠. 소금은 증발되지 않아요. 용질 성분은 증발 안 됩니다. 물만 증발되어서 액화된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어서 여기 이렇게 모이고 있죠. 이걸 순수한 물을 얻는 방법입니다. 조심해야 될 게 바닷물을 그냥 먹으면 더 목마른 거 알아요? 우리 몸이 더 짜져가지고 더 많은 물이 필요하게 갈증을 더 느낀다고 해요. 바닷물은 그래서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심해져! 라는 게 거기서 나온 말이야.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를 감지하는데 바닷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체액의 농도가 높아져서 더 심한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순수한 물을 먹어야겠죠. 이렇게 만든 요 물은 완전 순수한 물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물의 이름이 DW 그래서 완전 이슬워터, 증발됐던 물이 다시 물방울이 돼서 만난 듀워터라고 불러주는데 순수한 100% 물만 모여있는 것이 듀워터입니다. 실험할 때는 이걸 사용하는 게 맞아. 근데 우리가 정수기나 사 먹는 물은 100% 물이 아니에요. 여기 약간의 우리가 미네랄 성분을 좀 집어넣어야 우리가 먹는 물이 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거 그대로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배탈 나요. 이거 그대로 먹으면 우리 몸에서 받지 못해서 배탈 납니다. 막 속이 막 이상해지고 막 구토 나오고 막 밑으로 위로 그렇게 돼요. 아무튼 배탈이 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바닷물에서 이걸 뽑아냈지만 실제 먹을 때는 실천에서는 약간의 바닷물을 조금 섞어서 약간의 미네랄 첨가해서 먹어야 배탈을 좀 방지할 수 있다라는 팁까지 알아요. 이거 그대로 먹으면 안 돼요. 어쨌거나 바닷물 안에서 물을 따로 분리해내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증발이라는 현상을 이용한 거죠. 증발이라는 현상을 이용한 거예요. 증발. 자, 이거는 증류라기 보기 좀 어려워요. 증류라는 것은 액체들끼리 섞여 있을 때 증류하는 거니까 이거 증류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증발 현상을 이용해서 분리합니다라고 하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원유도 불리고 원유.
쌤 친구 중에 만수르란 친구가 있거든요. 전화하면 원유를 보내줘요. 원유가 뭐냐면요. 기름의 근원이 되는 근원 원자입니다. 우리가 쓰는 휘발유, 경유, 중유 등등 여러 가지 기름들이 있죠. 여러 가지 아빠가 자동차에 쓰는 휘발유, 또 디젤 엔진에 들어가는 경유, 항공기에 사용하는 등유, 또는 뭐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는 중유 등등 여러 가지 기름들의 근원이 되는 그것을 원유라고 불러주는데 이만한 드럼통에다가 그냥 사옵니다. 내가 만수르인데 어떻게 파냐고 봤더니 그냥 뽑아. 시커먼 석유를 뽑아낸 다음에 그냥 드럼통에 담아. 그 다음에 수출해. 끝. 걔네들이 한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모든 기름과 천연가스가 다 섞여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다시 증류탑에다가 부어서 다시 끓여야 돼. 다시 끓여서 천연가스 따로, 휘발유 따로, 등유 따로, 경유 따로, 중유 따로, 찌꺼기 따로 분리해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끓어 나오는 게 천연가스야. 석유가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LPG 성분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석유가스. 석유로부터 나온 가스니까 리퀴파이드 페트롤가스를 해서 석유가스를 뽑아냅니다. 끓는 점 봐봐. 끓는 점. 끓는 점이 영하 42도에서 1도면 끓어요. 다시 말해서 증류탑에 붓는 순간부터 끓어 나오는 거야. 상온에서 끓어 나오니까 증류탑에 붓는 순간부터 위로 막 기체가 막 올라오는데 기체의 정체가 뭐다? 이 자식이다. 얘를 갖다가 먼저 분리를 해냅니다. 그 다음에 온도를 살살 높여서 30에서 120도까지 온도를 쫙 높여주게 되면 그 다음 뭐가 끓어 나온다? 그 다음에 휘발유라고 하는 성분이 끓어 나옵니다. 휘발. 졸릴 때 한번 해봐요. 읽어볼까요? 무슨 유? 휘발유. 자, 휘발유 얘기해 중에 휘발유. 휘발유가, 자, 암기하기 되게 쉬운 게 휘발이 뭐냐면, 증발되는 현상을, 야, 휘발성이 있어. 이렇게 표현해, 휘발. 그거 아니고, 휘발이야. 휘발이 잘 된다. 굉장히 잘 증발된다는 뜻이고요. 되게 작은 온도에서도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휘발유라고 하고요. 자동차의 연료 또는 화학약품의 원료로 이용이 됩니다. 이게 다 끓어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온도를 좀 더 올려 150도에서 280도까지 올리면 드디어 등유라고 하는 것이 끓어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끓어나간 다음에 또 350도까지 올려주게 되면은 선생님이 자동차에 쓰는 그거 경유가 끓어나오게 됩니다. 이게 다 끓어나오고 그 이상의 온도까지 올리면은 아주 무거운 기름, 중유라고 하는 기름이 마지막에 끓어나오게 되어 선박의 연료로 이용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름이 다 끓어나가면 찌꺼기가 남겠죠. 찌꺼기를 뽑아다가 어디다가 깔아요? 길에다가 까는 그 까만색, 길이 검정색이잖아. 약간 그걸 아스팔트라고 하죠. 그 아스팔트가 만수르한테 사온 그 원유 찌꺼기야. 마지막 찌꺼기를 아스팔트라고 불러줍니다. 도로를 포장할 때 이용하죠. 자, 이게 이렇게 원유를 분류하는 것도 액체 상태에 기름들이 섞여 있는 거를 분리하는 거니까 일종의 뭐야? 증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종의 증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나중에 배웁니다. 분별 증류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도 증류의 일종이다. 액체가 섞여 있는 걸 분리한 거니까 증류의 일종이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힘들게 하는 시험 문제. 넌 알겠어. 그냥 이렇게, 그냥 원리를 알겠는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잘 들어. 중요한 내용이야. 시험 문제. 100점을 위한 시험 문제 이거야. 원유를 분리할 때, 한 번만 분리하면 완벽하게, 요렇게 분리가 된다. OX. X입니다. 한 번에 분리가 안 돼. 봐봐. 내가 석유가스, 얘 가스만 분리하고 싶어. 그래서 증류탑에 확 부었어. 근데 현재 오늘 날씨가 몇 도야? 35도야. 이거 넘어갔지. 그럼 얘도 나와 안 나와? 얘도 나와.
내가 얘만 분리하고 싶은데 거기 뭐가 섞여 있다는 뜻이야, 지금. 얘도 막 섞여서 같이 막 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한 번에 분리가 돼?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120도까지 올려서 휘발유만 뽑아내고 있어. 120도에서는 등유가 전혀 안 나올까? 아니야, 등유도 살짝 증발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한 번에, 단번에 분리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야. 한 번에 분리할 수 있다. 틀립니다. 우리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2번에 나와 있어요. 2번에. 자, 심지어 다른 건 더 마찬가지야.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가열하면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오지만 이때 소량의 물도 함께 기화되어 나온다. 똑같은 말이야. 하나만 분리하고 싶은데 다른 것도 기화되어 나온다니까. 한 번에 분리가 안 돼. 한 번에 분리 안 되니까 체크. 여러 번 반복해야 순도가 높은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0%를 얻지 못할 수 있어.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다는 말은 그래서 없는 거야.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다? 그런 말은 혼합물에 분리해서 불가능합니다. 특히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할 때는 완벽하게 분리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씩은 섞여 있을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해줘야 됩니다. 학교에서 이런 허점을 그냥 넘어갈 리가 없겠죠. 이거 모르는 애들 많겠는데 하면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원유의 분별 증류 같은 경우 한 번만 분리하면 뭐 기술력이 엄청 높아서 한 번만 분리하면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어. 아니야.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완벽하게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 잘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공기를 분리해 봅시다. 자, 봐. 여기 있는 공기를 갖다가 분리를 할 거야. 혹시 이런 실험 본 적 있나? 하나 보여줄게요. 액체 질소. 액체 질소로 뭐 한 게 있었는데. 많이 봤겠지만 이거 봅시다. 소리가 나가면은 이산화탄소요, 뭐 드라이아이스 이러는데 이거는 액체 질소예요. 액체 질소. 자그마치 마이너스 196도예요. 예. 드라이아이스가 한 마이너스 70몇 도 정도. 네, 196도. 그렇죠. 드라이아이스는 마이너스 78도인데 그것만으로도 동상이 걸려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거의 약 200도. 이게 토성에 가면은 토성 평균 온도가 많지. 굉장히 차가운 거고. 일단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이 차가운 도시의 과학자가 직접 질소를 어떻게 해요? 근데 이렇게 괜찮아요. 갑자기 저는 차가운 도시의 과학자입니다. 네, 괜찮아요. 자, 한 번만 더 보여드릴까요? 차가운 도시의 과학자 한번 해보실래요? 네, 1분 갈게. 자, 부어볼게요. 왜 이렇게 손을 떨어요? 자. 어른들. 얼음 아니고 액체 질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차가워서 위험하신데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액체 질소를 얼굴에 막 괜찮은 이유가 그러니까 액체 질소 입장에서는 우리 몸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몸에 닿자마자 이 다음 부위는 다 기체로 바뀌어요. 그래서 기체 보호막이 순간 생겨서 우리가 이제 괜찮은 건데 계속 가면 당연히 냉동이가 되겠죠. 그럼 한번 해봐도 돼요. 그러면 태수님께서 한번 이게 손을 담그면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거 아니야? 담그고 막 세수하고 이렇게 반신욕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전혀 느낌도 없어요. 사실 살짝 시원해요. 막 이렇게 고기를 구우고 막 이렇게 터워주세요. 자, 흘러가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우와, 이거 아닌데? 풀려. 그러면 아니죠? 이게 바로 기체 보호막입니다.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아이덴 프루스트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뜨거운 프라이팬에 물을 부으면 막 물들이 묻죠.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 프라이팬 너무 뜨거워서 기체 보호막 이렇게 해도 돼요. 얼굴 끼얹어도 되는데 한번 저를 믿고 한번 끼얹어 볼까요? 제가 볼게요. 하나, 둘, 셋. 약간 스프레이랑 안 좋은 거
여기가 살짝 이렇게 하얗게 된 이유는 머리카락은 물을 많이 흘리고 있지 않아가지고 쉽게 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뻔했으면 어떡해요? 재밌네요. 재밌다. 너무 재밌다. 구독자분들이 이거 별거 아니라고서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위험하거든요. 실제로 이거를 잠깐 물에 담궈볼게요. 잠깐 담그고 설명을 하자면은 실제로 이게 몇 초만 안전한 거지. 보면은 제가 한 2, 30초 담궜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위험합니다. 나 머리가 안쪽에 얼었어요 오해가. 그래서 집에서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된다. 자, 눈뽕 주의. 자, 액체 질소 얘기를 왜 하냐면은 바로 이거야. 눈뽕 당했어? 저 액체 질소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이 공기 갖다 만들어요. 여기 질소가 있잖아. 여기 질소를 가져다가 액체로 만들면 되는 거야. 쉬울까 어려울까? 일단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순수한 액체 질소만 만들려면 다른 기체들은 분리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공기를 가져다가 이걸 영하 200도로 낮춰요. 모든 공기에 해당하는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등등 모든 공기 기체가 모두 액체로 바뀌어. 모두. 그걸 갖다가 영하 200도짜리 액체 공기야. 그러니까 액체 공기. 영하 200도짜리 액체 공기 상상했나요? 영하 200도 액체 공기가 있어. 이걸 갖다 놓고 살짝 열을 가해. 그럼 영하 200도에서 잘 봐. 영하 200도에서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영하 198도까지 2도가 올라가. 그럼 드디어 누가 끓어나옵니까? 액체 질소가 끓어나오는 거야. 액체 질소는 영하 198도가 되면은 기체로 변하는 성질. 끓는 점이 이게 끓는 점이야. 그래서 정확하게는 195.8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195.8도씨가 되면은 질소 기체가 먼저 끓어나오는 거야. 근데 먼저 준비할 건 뭐냐면 영하 200도짜리 액체 공기를 준비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불순물을 제거한 공기를 액화한 후라고 써 있잖아. 이게 영하 200도씨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하 200도까지 낮춘 다음에 살짝 온도를 높여서 제일 먼저 끓어나오는 게 질소. 여기, 그다음 185.8, 영하 183. 누가 더 높은 온도냐? 얘가 더 높은 온도야. 그죠?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쯤에서 얘가 195.8 질소가 먼저 나오고 영하 185.8로 올리게 되면 이때 누가 나온다? 아르곤이라는 기체가 나중에 나오고 조금 더 온도를 높여서 영하 183도가 되면은 산소가 드디어 기체가 되어 끓어나옵니다. 이렇게 시간 차이를 두고서 질소 먼저 빼내고 그 다음에 아르곤 빼내고 그 다음에 산소를 빼내면 되는 거야. 이걸 액화산소라고 부르고 액화아르곤, 액화질소라고 불러줍니다. 이렇게 기체 상태로 뽑아낸 다음에 다시 이걸 온도를 낮추면 순수한 액체 질소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공기 속에 섞여있는 균일 혼합물이죠. 우리 배웠죠? 균일하게 섞여있는 이 공기에서도 질소 따로, 산소 따로, 아르곤 따로 분리하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것도 끓는 점의 차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저 밑에 끓는 점이지만 어쨌든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낸 거예요. 하지만 이걸 증류라고 부르긴 좀 어렵죠. 이 탑의 이름은 증류탑이 맞아, 그지? 이 탑의 이름은 증류탑이 맞는데 이거를 증류로 분리한다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를 증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기체 혼합물이잖아. 그래서 증류라고 부르기 좀 어렵지 않을까. 탑의 이름은 증류탑이지만 이 방법이 증류냐라고 했을 때는 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기를 분리하는구나.
자, 마지막 시험 문제 200만 % 나오는 마지막 실험입니다. 아, 저거 내일은 진짜 많이 나오죠, 이거. 이게 뭐가 섞여 있냐면요. 뷰테인과 프로페인이 섞여 있습니다. 뷰테인, 프로페인 굉장히 생소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체다. 뷰테인이 뭐냐면 부탄가스. 부탄가스. 프로페인이 뭐냐? 프로판가스. 물론 부탄가스는 우리가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많이 보니까 알겠는데 프로판가스는 아마 시골집 같은 데 가면 이만한 가스통 갖다 놓고 이렇게 가스 공급받는 거 있거든요. 그때 이용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뷰테인도 기체, 프로판가스도 기체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뷰테인 따로, 프로페인 따로 분리를 하래요. 이때도 우린 뭘 이용한다? 둘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 뷰테인은 영하 0.5도에서 끓어 나오고요. 프로페인은 영하 42.1도에서 끓어 나옵니다. 이 숫자 외워야 될까요? 아니야, 줍니다. 누가 더 끓는 점이 낮은지 높은지 줄 거야. 저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이 끓는 점의 차이를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걸 준다면 이거 너 분리할 수 있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둘 다 현재 기체니까 둘 다 액체로 먼저 만들어 볼 거야. 액체로. 액체로 만들려면 어디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소금이 섞인 얼음에 집어넣습니다. 이 얼음을 어디서 꺼낸 얼음이라고 해볼까? 냉동실에서 꺼낸 얼음이라 해볼게요. 냉동실의 온도가 영하 20도이기 때문에 이 얼음의 온도도 영하 20도가 될 겁니다. 소금은 왜 넣냐? 자, 소금은 봐봐. 소금은 고체 상태거든요. 근데 이걸 얼음에다 집어넣으면 고체 상태의 소금이 녹아서 얼음에 녹아 들어갑니다. 녹으려면, 봐. 고체가 녹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저 얼음한테, 신기하게, 얼음한테 또 열 에너지를 뽑아가. 자, 얼음은 이미 차가운데, 저 소금한테 또 열을 뺏기는 거야. 그럼 얼음의 온도는 영하 20도보다 더 낮아지거나, 아니면 쉽게 온도가 올라가거나 하지 않고, 이 온도를 유지하거나 더 낮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뭐다? 소금이라는 거지. 소금을 얼음에 뿌려 놓으면 그래서 한동안,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 얼음이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음끼리만 모아놨을 때보다 얼음에다 소금을 뿌려놨을 때 좀 더 오래 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말하기를. 좀 더 오랫동안 그 얼음이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다 그러면 이 가스,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이 둘이 섞여 있는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여기다 풍 집어넣으면 온도가 서서히 떨어질 거 아니야. 현재 온도가 35도씨인데 온도가 서서히 얘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몇 도가 되면 마이너스 0.5도씨가 되면 이게 끓는 점이니까 끓는 점을 내려가면요. 끓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액체로 바뀌는 거야. 즉 영하 0.5도에 이게 누구의 끓는 점이죠? 뷰테인이죠. 뷰테인의 끓는 점까지 내려가게 되면 누가 액체로 변한다? 뷰테인이 액체로 변하는 거야. 끓는 점보다 낮은 온도가 된다는 건 끓지 못했다는 거니까 액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액체 상태로 모인 얘가 누구냐? 이게 시험 문제야. A라는 액체는 뭐냐? 시험 문제입니다. 뷰테인이요! 라고 말하면 돼요. 뷰테인이겠네요? 말하면 돼요. 자, 뷰테인이 먼저 액체로 바뀌니까 액체만 나중에 쭉 따라내면 뷰테인 따로 아직 액체되지 않은 프로페인은 이 안에 남아있겠죠? 프로페인 따로 분리해낸 겁니다. 그죠? 이것도 그러면 무슨 차이? 뷰테인과 프로페인의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뷰테인을 액화시켜서 분리해내는 장치입니다. 여기다 붙이면 그치? 이거 불 잘 붙는 기체예요. 불 붙어요. 프로판도 불 잘 붙어. 이 기체, 이 실험도 어렵게, 되게 우리 함부로 할 수 있는 실험은 아니죠. 근데 지금 낮은 온도에서 하니까 그나마 좀 낫겠지만 이거 불을 갖다 대면 터집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문제 풀고 갑시다.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 시간 꽤 갔네요.